안녕하세요. 해설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고지혈증 처방약 먹을까요? 말까요? 누구는 먹으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요. 고지혈증약 스타틴 먹는 기준이 콜레스테롤 수치 몇이면은 먹는 건지, 그리고 먹어서 뭐가 이득인지, 그리고 부작용이나 나쁜 점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약을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사람을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위험군, 고위험군, 중증도 위험군, 저위험군이 있습니다. 초위험군은 과거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질환이 한번 있었던 분, 예를 들어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초위험군이고요. 뇌졸중인 뇌경색이 과거에 약하게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초위험군에 해당이 돼서 고지혈증약인 스타틴을 드셔야지 건강에 이득이 되고요. 고위험군은 당뇨병이 현재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스타틴을, 고지혈증약을,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도 위험군은 쉽게 말해서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중증도 위험군이라서 보통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저위험군은 남자는 45세 미만, 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저위험군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나이만 가지고서 저위험군이냐 중증도 위험군이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흡연 여부, 고혈압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연령이 몇인가,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가지고 하는데, 간단하게 따지면은 나이를 가지고 45세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가지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일 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냐면은, 저위험군인 45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45세 미만, 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160 이상이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160 아래면 안 드셔도 무방합니다. 중증도 위험군,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이거나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130 이상이면 피검사를 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피검사를 해가지고 130 이상 나오시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지 이득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약을 안 드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당뇨병이 있으시다, 고위험군이다, 그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 이상이면은 당뇨로 인한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스텐트 시술을 하신 적이 있다, 협심증이 있었다, 뇌졸중 경력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고지혈증약을 드셔야 되냐면은, 고지혈증약을 먹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고요.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고, 고지혈증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지혈증약인 콜레스테롤 약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의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거고요. 뇌경색, 뇌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뇌졸중이 다시 재발할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은 심장마비나 협심증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라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물론 당뇨약으로 당뇨를 조절하겠지만, 당뇨병이 있으면은 당뇨병 합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당뇨 합병증이 눈이나 신장이나 발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합병증 위험성을 줄여주는데 콜레스테롤 약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은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찐득찐득해져서 혈액이 잘 굳고, 눈이나 신장에 혈액이 잘 찐득하게 굳어서 합병증이 잘 생기는데, 그러한 당뇨 합병증을 줄여주고 안 생기게끔 해주는데 콜레스테롤 약이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증도 위험군이나 저위험군인 분들은 지금 말고 앞으로 미래에 심혈관 질환, 심장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에 이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데, 그걸 줄이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160이 넘냐, 130이 넘냐, 100이 넘냐, 이런 거 기준을 따라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걸 스타틴의 고지혈증 약의 다방면 효과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피가 잘 굳어가지고 혈관이 막힌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 약 자체가 직접적으로 벽이 잘못되지 않고, 염증이 잘 생기지 않고, 이 혈관벽에 피가 굳어서, 찌꺼기가 굳어가지고 혈관벽이 막히지 않게 방지를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해주는 작용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영양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혈관을 청소해주는 영양제고, 그리고 당 독소로 인한 혈관 찐득거림, 혈관 막힘을 위험을 감소해주고, 심장이 막히지 않게, 심장 마비가, 심근경색이, 협심증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위험을 줄여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보호, 당뇨 합병증 방지, 그리고 혈관 청소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런데 자꾸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지 말아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이득과 손해가 있는데, 이득은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심근경색 위험 감소, 당뇨 합병증 감소, 앞으로 심혈관 위험 감소라는 혈관 청소의 기능이고, 손해는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더니 근육이 아파요. 장딴지나 이런 데 근육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혈당, 당뇨 위험성, 혈당이 더 증가를 하더라,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으로.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가더라,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더니. 그래서 나는 간 수치가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을 못 먹겠어요,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너무 올라가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변경하거나 조절을 해야겠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근육통이 생겨서 근육이 아파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더니 콜레스테롤 약을 줄여주거나 바꿔주거나 그냥 중지시켜 주더라. 뭐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과 손해를 따져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서 한 90 몇 명은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몸에 이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의학회,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학술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거기에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그쪽이나 아니면 거기 의학회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권고를 하는 내용이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요 내용, 이렇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혈관에 대한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LDL 수치에 따라서 초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성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방약인 콜레스테롤 약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장 쌉니다. 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가격이 오히려 쌉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가격이 더 비싸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부작용, 건강기능식품은요 혈관을 청소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폴리코사놀이나 폴리페놀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효능은 처방약에 비해서 약한데 부작용도 적고, 처방약은 효능이 더 좋은 대신에 부작용도 더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 따져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고지혈증 약을 먹을지 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생략을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맞춤형 개별 상담은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